안녕하세요. 에스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실천하는 가정 수업입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시험이 끝났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면서 어, 주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짧게 배워보려고 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수납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하고 좁게 활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불편하다, 혹은 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이사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가구를 다시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버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다시 배치하거나 다시 활용해서 공간을 넓게 그리고 쾌적하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이사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론을 배워보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가구 배치와 수납을 통해서 집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선생님과 영상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63쪽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가구라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자, 가구가 있어야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도 배치하고, 또 우리가 활동을 할 때 편안하게 어떤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또 책상이나 또 침대를 이용해서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이런 가구들이 있는데요. 단지 이런 가구는 우리의 편의성, 즉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편의성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한 부분인데요. 이제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의식주를 하는 생활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반영한다고요? 각자의 개성과 또 자아 실현까지도 가능한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역시 가구도요. 단순히 편리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개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가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개성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역할은 바로 활동이 편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구를 잘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 가구 선택 시에 고려할 사항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구를 선택할 때에는요. 첫 번째, 아름답고 미적인 부분이죠. 촉감이 좋은가. 가구를 살 때 물론 아름다운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들 각자 다를 테고요. 촉감이 좋은가? 선생님 옷도 아닌데 가구가 촉감이 있나요? 네, 촉감이 있습니다. 가구를 만져봤을 때에 질감이 부드럽고 단단하고 무엇보다 안전해야 됩니다. 촉감이 안전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책상이나 어떤 탁자를 구입했다고 볼게요. 자, 다리를 넣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 만약에 그 책상의 마감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거칠거칠하고 뾰족하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앉고 일어설 때 잘못하면 허벅지나 또 손 같은 부분을 베이거나 긁힐 수가 있겠죠. 자, 침대 모서리 같은 부분도 촉감이 좋지 않고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아마 부딪혀서 다치거나 심하게는 찢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구를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은 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촉감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안전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촉감이 좋다. 이거는 어 안전한가, 그리고 사용하기에 단단한가, 이러한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느 한 가지의 용도가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 우리가 책상을 산다. 자, 그 책상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테이블로도 이용할 수 있는지, 혹은 작업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만약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좀 단순한 디자인이라면 내가 필요한 곳에 갔다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보통 책상들이 이렇게 서랍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랍이 붙어 있는 무거운 이런 것들은 책상으로 밖엔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자, 서랍이 없이 그냥 다리만 붙어 있고 서랍은 통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가구를 샀다.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탁자와, 그러니까 책상과 서랍통이 떨어져 있는 걸 샀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그냥 작업대나 혹은 응접 테이블로 사용하고 싶다 할 경우는 이 서랍통을 바깥으로 빼주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 부분을 책상이 아니라 테이블이나 작업대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책상을 살 때도 다용도로 내가 이걸 나중에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선택한다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거 공간과 다른 가구와 잘 어울리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깔끔하게 정된 집이에요. 그런데 가구는 막 르네상스 스타일의 굉장히 화려한 그런 걸 선택한다. 그러면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 집이 한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는 모던한 스타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좀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지 않겠죠. 잘 어울리는가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입, 유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적당한가.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가격을 생각하고 그걸 먼저 생각하고 가구를 고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기능과 또 사용하기 편리한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가구가 좀 구분이 돼요. 어떤 가구가 있을까요? 네, 한번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는요. 휴식용 가구입니다. 말 그대로 목적이 휴식을 취하기 위한 가구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은 모양보다는 신체를 편안히 받쳐주는가라고 하는 촉감, 그리고 탄력성과 같은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휴식용 가구일수록 미적인 부분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침대, 소파, 안락 의자 같은 이러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모양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기능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야 편안하게 내구성 있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작업용 가구예요. 자, 작업용 가구는 이런 화장대, 그리고 또 의자, 컴퓨터 책상이네요. 자, 그냥 책상도 되겠죠? 자, 무엇인가 내가 작업을 할 때 쓰는 그런 가구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크기를 잘 봐야 돼요. 내가 활동 범위가 어느 정도고 내가 필요한 물건이 어느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크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의 그 신체 치수 있죠. 키라든지 뭐 팔 길이라든지 다리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야 되겠죠. 그리고 동작 범위에 맞아야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책상을 샀는데 나는 정말 컴퓨터만 놓고 사용해요. 그럼 물론 작아도 괜찮겠죠?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 주로 레포트를 많이 쓰고 뭔가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독서대를 놓을 부분도 있어야 되고 책도 펴 놔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나는 펴 놔야 된다. 그러면
작은 컴퓨터 책상은 맞지 않겠죠. 큰 컴퓨터 책상을 사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용 가구는 사용자의 치수, 그다음에 동작 범위, 그다음에 어떤 정도의 물건을 놓을 것인지를 생각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수납용 가구가 있어요. 자, 수납용 가구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물건들을 정리하고 집어넣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그런 가구들인데요. 보관하려고 하는 물품 특성을 생각해서 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무엇보다 물건을 넣고 꺼내기에 편리해야 합니다. 자, 종류에는 이런 옷장, 자, 그리고 말 그대로 수납장이네요. 그리고 신발장, 그리고 선반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요. 가구 배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거를 한번 볼 텐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과 비슷한 방이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이 방을 선택하고 또 가구를 배치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또 이 설명을 들으면서 내 방은 과연 지금 이러한 가구 배치의 원칙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는지 혹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듣고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직접 방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부피가 큰 가구부터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침대, 그다음에 옷장이 이 가구들 중에서 가장 큰 가구들이네요. 이렇게 부피가 큰 가구부터 배치를 해야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작은 가구부터 배치한 다음에 큰 가구를 배치하면 심지어 물건을 다 못 놓을 수 있어요. 가구를 다 놓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어 그 좋은 공간,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작은 가구가 먼저 배치해 버리면 나머지 큰 가구들이 굉장히 비좁게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피가 큰 가구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가구 사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돼요. 자, 지금 의자가 보이는데 의자를 넣었다 뺐다 하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의자를 사용할 때 편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구를 난 더 많이 놓고 싶어. 아니면 어떤 공간에 꼭 놓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구 사용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을 때마다 뒤에 의자가 다른 가구에 닿는다든지 혹은 벽에 닿는다든지 하면 신경이 쓰이고 쾌적하지 못하겠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창문 같은 곳에 될 수 있으면 가구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광이나 통풍, 전망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창문은 가구로 가리지 않는 게 좋고요. 나는 좀 창문 쪽으로 배치하고 싶다 하면 창문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높이 정도로 배치를 해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콘센트나 스위치를 막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막으면 사용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콘센트 같은 부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방에 배치가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막기가 쉬운데요. 그럴 경우는 뭘 이용하면 될까요? 그렇죠. 멀티탭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선을 편리하게 빼주면 좋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출입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문을 열 때마다 다른 가구와 조금이라도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동선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요. 가구 문이나 서랍을 여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의자를 사용하는데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내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다른 가구에 부딪힌다. 벽에 부딪힌다. 그러면 활발하게 가구를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납 가구를 둘 때는 문이나 서랍을 열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배치한 가구의 옆면이 일직선이 되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옷장과 서랍장에
이 앞에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앞면이 일직선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생각해 보세요. 옷장은 그 옆면이 그 옆 너비가 좀 넓은 편이에요. 반면에 수납장이나 책장 같은 건 어떻죠? 더 좁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구를 배치할 때 다 벽에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앞면이 들쭉날쭉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이로 먼지가 앉을 뿐만 아니라 청소할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해야 되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또 시선이 왔다 갔다 꼬불꼬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안이 넓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좁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뒷공간이 너무 아까운데요.'라고 생각하지 말고 띄워서 앞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배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공간도 넓어 보이고 또 청소나 관리하기에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선생님이 팁을 주자면 가구들을 놓을 때는요, 반드시 벽 쪽으로 딱 맞게 붙이지 말고 5cm 내지 10cm 정도를 떼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서 바람이 들어가서 통풍이 되죠. 그러면 벽에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가구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오래오래 잘 내구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너무 아끼면서 벽에다가 딱 붙이면 가구들도 상하고 벽도 상한다. 그러니까 좀 공간을 두자라고 선생님이 강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생활용품의 정리와 수납인데요. 자, 생활용품을 정리할 때는 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물건이 잘 보이게 수납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건을 넣고 꺼내기 쉬운 장소에 두어야 되고요. 또 물건을 사용하고 나서 제자리에 두는 것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수납 물건에 목록을 작성해 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내가 이제는 우리 이제 여름이라서 샌들 종류 또 시원한 신발을 많이 사용하고 겨울 신발 같은 경우는 박스에 담아서 넣어 두거나 혹은 어떤 수납장에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겨울 신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옆에다가 누구누구 거 뭐 수민이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넣어 둔다면 일일이 열어보지 않아도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겨울 신발을 꺼내 신을 때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물건인가 공용 물건인가를 구분해서 수납하는 거. 그다음에 물건을 사용하는 장소에 가까워야 되겠죠. 자, 내가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을 수납한다. 자, 그러면 어디다가 수납하는 게 좋을까요? 그쵸? 화장실 근처에 수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또 크기나 길이나 종류별로 수납하는 것이 좋다.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동작 범위와 수납 위치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사용 빈도가 높은 물건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이 딱 뻗었을 때 닿는 높이에 두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에너지도 절약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높은 곳이나 가장 낮은 곳에는 사용 빈도가 낮은 물건을 두어야 되겠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끝나고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오늘 수업을 기반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선생님이 하나 같이 올려줄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와, 가구 배치와 수납 정리만으로도 이렇게 집이 이사 간 것처럼 달라질 수 있구나, 편리할 수 있구나라는 거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